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148쪽에 하나 있었어요. 148쪽에 있어요? 네. 네. 148쪽에 6-2번. 6-2번. 네. 이거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왜요? 월요일날 네. 그 선생님한테 7시 온다고 한 다음에 엄마한테 네. 까먹고 그냥 학원 오는 줄 알았어. 헛소리 하지 마!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네. 엄마를 못 이기시면 빨리 그냥 오세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원래 그거잖아요. 뭐가 그게 아니야. 아니 학원 있는 거 까먹었다고 한 다음에 시험 보러 온다고. 아, 다른 학원을? 네. 아, 그래서 그 월요일날 7시에 올 거라고요? 네. 알겠어요. 월요일날 7시에 준비해 놓을게. 교실로 오세요. 어차피 그 다음 수업 시간 애들 시험 봐서 몇 명 없어. 한 명 있어. 여기서 볼 거야. 알겠죠? 2, 3학년들은 다음 주에 거의 안 근데 와요. 이번 시험 어려워요? 근데 왜 다음 주 안 와요? 시험 보고 있잖아, 2, 3학년들. 늦게까지 봐요? 늦게까지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학원이 늦게 하잖아요. 그럼 늦게까지 시험을 봐요? 학교 시험을 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 학교 시험이 몇 시에 끝나요? 아, 그거랑 상관이 없죠. 아 그래요? 네,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화요일 날이 시험이야. 그럼 월요일 날에 수업 시간만 하지 않고요. 한 3, 4시간 하고 가요. 그러면 수업 당연히 안 와요? 아니, 수업 당일날 안 부르고 시험 전에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더 오래 합니다.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문제만 풀다 가요. 질문할 것만 질문하고. 뭐 근데 시험 이번 주 니네 아니에요? 미래인데요, 뭐. 시험 이번 주 아니에요? 뭐가 학교마다 다 달라요. 아 달라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교가 20개예요. 다 같은 날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가 생각해도 그렇죠? 네. 얘랑 저랑 교복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배화에서 따라하는 거지. 배화 좀 배우는 원래 거. 교복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 화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여자들 그것도 비슷하지 않나? 아니 이거 리본 재질이 똑같다니까요? 리본 이게 또 아예 똑같아요. 제가 색깔이 하나 더 있네. 아니 근데 내가 이긴 거야. 찌깐 애야. 아, 이긴 거야 또 그게? 아니가 거치장스럽잖아. 정말 거추장스러운 얘기네요. 아니, 네, 자. 고추장스럽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톱니수가 30개랑 4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가 톱니가 작은 톱니겠죠? 얘가 좀 더 큰 톱니일 거예요. 그죠? 톱니 개수가 많으니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A, 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톱니 A가 X번 회전할 때, 이쪽이 A고 이쪽이 B예요. 얘가 X번 회전한대요. 그러면 톱니 B가 Y번 회전해야 된대요. 다음 무릎에 답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x와의 관계식을 구하라 그렇게 되었으면 비례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30대 45는 x 대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네, 그러면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게 45x가 30y. 그러니까 y는 2분의 3x 약분이 되죠? 얘가 2고 얘가 3이겠죠? 15로 약분되니까. 네, 그래서 y는 2분의 3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톱니 a가 6번 회전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다 6을 대입하겠죠? 그러면은 B는 몇 번 회전하냐? 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 XY 바꿔야 되는데 잘못 썼네. 죄송해요.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30대 45는 Y 대 X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45Y가 30X 이렇게 돼서 Y는 3분의 2X고요. 여기에다가 6을 대입하면 그러면은 B는 4번 회전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답은 3분의 2X고요.
2번 답이 4번. 선생님 근데 왜 6을 대입해요? A가 6번 회전했다 그랬잖아.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아까 제가 톱니 모양을 그렸잖아요. 얘가 6번 회전했죠. 근데 얘가 톱니가 작았으니까 얘가 더 적게 회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6번보다 작은 게 나와야 돼요. B의 톱니 개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조금 이유를 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x였잖아요. 회전수잖아요. 얘 곱한 게 맞물린 횟수예요. 그리고 얘도 45고 이게 y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이게 맞물린 횟수인데 어차피 맞물리는 데는 여기잖아요. 한 군데 톱니는. 그러니까는 맞물린 횟수가 곱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톱니 개수랑 회전수를 곱한 거랑 또 톱니 개수랑 회전수를 곱한 게 무조건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같이 맞물리니까. 그러니까 식으로 썼을 때 30 곱하기 x라고 쓴 거고요. 45 곱하기 y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져요. 뒤에 톱니 문제가 하나 더 나오니까 네,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근데 저 4번인 이유가 응. 저기 그 X에 6 대입해서 네, 맞아요. 계산해서 여기다 6을 그거는- 대입한 거죠. 응. 그렇게 계산하면 4번이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식을 써야 되니까 이 식을 쓰고 여기다 대입하셔야죠. 식을, 그래서 1번이 식을 쓰란 얘기잖아요. 관계식.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잠깐만. 그렇군. 근데 알겠어. 지금 코로나 확진되면 수련회는 못 가죠. 정원은 정원 아니지. 홍은이지 쟤. 정원 아니지. 누구예요? 조효주. 저 지금 아프면 진짜 망해요. 뭐가 망해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정기평가도 못 보고 뭐 그거야 네 팔자죠 이제. 오히려 좋은 건가? 어차피 보긴 봐야 되잖아 정기평가. 뭐 수련회 안 가면 좋은가요? 아니 그건 본인이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자, 이제 다음 3-2로 가겠습니다. 이게 152페이지였나요? 151페이지 3-2.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외웠던 거를 기억을 하셔야지만 풀 수 있겠죠.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비례일 때, 반비례일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정비례일 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a의 값이 양수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정비례인 거는 1번이랑 3번이랑 4번인데 양수인 건 1번뿐이 없죠. 그러니까 안 외우면 못 푸는 문제죠. 이걸 뭐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반비례일 때는 반대예요. a가 음수일 때가 증가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점의 이동이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반비례는 2번이랑 5번인데 음수인 건 2번이죠. 그래서 답이 1번, 2번이에요. 네 정말. 응? 근데 저 중간에 다 망했다. 맨날 망했대. 뭘 아니 그렇게 진짜 맨날 망했어요. 시험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 망했다. 다음 넘어갈게요. 뭐 혼자 망했대. 진짜 망했어요. 다음 6-2번이요. 52페이지. 또 톱니 문제가 나왔습니다.
톱니수가 각각 36x인 두 톱니. 자, A, B가 톱니가 있어요. A가 36개죠. B가 X개예요. 근데 톱니 A가 3번 회전했어요. 그러면 톱니 Y는 Y번 회전했대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곱하라 그랬죠? 그게 톱니 맞물린 횟수라 그랬어요? 그게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36 곱하기 3은 XY가 되겠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곱하니까 몇이에요? 108? 이렇게 나오게 되죠. 1번 답이 Y는 X분의 108. 그러니까 톱니 문제가 XY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비례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비례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네. 그러니까 꼭 정비례식 문제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비례식 문제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XY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거 B의 톱니수가 12. 자, 지금 톱니수가 B의 톱니수가 X였어요. 얘는 회전수였잖아요. 얘는 회전이고 얘는 톱니수고 그러니까 얘는 X가 10이란 얘기죠. X에다 1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Y는 약분을 하면 몇인가요? 몇이겠습니까? 말을 해. 자, 네. 9가 나오겠죠. 그래서 B의 회전수는 9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독립 문제? 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3번이요. 또 이제 슬슬 하품하기 시작해요. 네, 말을 안 하면 하품하시나요? 네. 3번은 그냥 대입하는 거죠.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대입하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건, 네. 자, 이 A가 4분의 1로 보여요?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은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네. X분의 Y 했을 때, 네, 그게 지금 4분의 1이 나오는 거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얘 지금 정비례식인 거 보이죠? 특징 알아요?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거든요. 얘는 계산 안 해봐도 돼. 네, 직선이잖아요, 정비례가. 네, 그러면 무조건 원점 지나야 되니까 얘는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X분의 Y였거든요. 얘가 X고 얘가 Y라는 거 알잖아요. X분의 Y에서 4분의 1 되면 맞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X분의 Y 하면 근데 6분의 2분의 3이죠? 이게 더 어려워졌네. 얘는 그냥 대입하는 게 낫겠죠? 네, 자, 더 어려워졌으니까. 그래서 약분을 하면 안 나오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도 6을 대입하니까 약분해서 지금 3분의 2 얘 나오네. 얘도 되네요. 얘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안 되겠죠? 4분의 1 안 나오잖아. 요거 분의 요거 하면 4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면 4분의 1이잖아요. 얘죠?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대입하는 걸로 생각하면 역수해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니까 4분의 1 돼요.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x에다가 4 대입하고 y에다 1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4 대입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1을 받잖아요. 선생님 저희 근데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는 4분의 1이잖아요. 네. 저희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곱하기잖아요. 네. 다 까먹으셨어요? 아니에요. 까먹었는데 지금 그 질문은 네. 마이너스가 2개 곱해주면 플러스니까요. 자,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6번이요. 자, 6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걸 보니까 정비례죠. 지금 시기. 자, 정비례인 거 확인하시고 2사음면 4사음면 지날 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2사음면 4사음면 지날 때가 무슨 말이에요? 정비례일 때.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안 외우고 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기는 뭐 내가 설명해봤자 어차피 안 외웠으면 몰라. 네. 음수 아니에요? 네, 음수란 얘기죠. 뭐가? 얘가. A가. A가 아니죠? 네,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얘가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면 지금 A랑 B의 둘 중에 하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A랑 B는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돼요. 근데 뭐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데 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A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음수여야죠. B가 양수. 그래야지 부호가 다르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이걸 구해놨으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그 다음에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는 음수일 거예요. 부호가 반대이면. 이것까지 써주시고 이제 문제를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는 뭐 A가 음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B도 음수죠? 음수끼리 더해봤자 음수겠죠. 네. A랑 B를 곱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겠죠. 그래서 답은 제3, 4분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은 이렇게. 다 이거 기억나요? 성질? 정비례, 반비례? 다시 얘기하지만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설명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텐데요. 네. 의미가 없어요. 네. 설명 듣는 게. 안 외웠으면은 오늘 하는 거는 그냥 말짱 꽝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네. 오늘 하는 내용은.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을 볼게요. 네. 오른쪽 그림에서 Q의 좌표가 8,0이에요. 요 길이가 8이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얘 넓이가 20이래요. 그러니까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y라고 생각하면 8 곱하기 y 곱하기 2분의 1 한 게 20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y가 5가 들어가면 20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y가 5고, 그러니까 p의 좌표를 알죠. 이건 8이었으니까 지금 좌표가 8,5잖아요. 자, 아까 정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죠? Y는 a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래? A는 X분의 Y. 그쵸. x분의 y. 그러니까 x분의 y 하면 a는 8분의 5예요. 자, a 구했어요. 자, 근데 뭐 하래요? 아, 여기다 또 대입하래요. 이거 구하래잖아요. 그러니까 24 곱하기 8분의 5를 대입한 거죠. 답은 15. 이런 거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뭐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니네들한테는 계속 어렵다는 거죠. 네. 제가 낸 시험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쉬운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그걸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어딜 봐도 그 시험지보다 쉬운 건 없을 거예요. 어느 시험을 보든지 간에. 아시겠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근데 다 못 봤죠? 자, 네. 그거보다 쉬운 건 없다 그랬습니다. 네. 더 쉽게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그거는 확실한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은 뭐 대놓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냥 얘 넓이가 y래잖아.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식 쓰면 돼요. x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그럼 y는 4x겠죠? 이게 식이 된 거. 자, 근데 요 길이 구하래잖아?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얘가 y잖아. y 가르쳐줬죠. 24. 여기다 24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6.
그래서 선분 BP는 답이 6cm입니다. 이렇게. 뭐 많이 되게 길게 되어 있지만 그냥 그림 보고 풀어도 되는 문제예요. 네, 이 문제는. 네, 문제 안 읽어봐도 풀 수 있어. 네. 이런 거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넘어갈게요. 네, 자.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곤란한데요. 네. 자, 9번을 질문했다는 거는 진짜 공부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9번을 질문했다는 얘기는. 우선 1번 볼까요? 공식 알아요? 뭐예요? 공식 얘기해보세요. 공식으로. Y는 아니, 그냥 공식으로요. 소금물 공식이에요. 뭐, 아무거나. 네, 알고 있는 공식, 농도나 소금물이나 아무거나 얘기하셔도 돼요. 공식 아시는 분? 100분의 네. X 공식으로 얘기하라고. 공식으로. 네. 100분의 소 100분의 농도 농도 곱하기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무슨 식이죠? 소금물 소금물의 양인데요. 소금의 양. 네. 한마디로 이것도 모르고 문제를 푼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니 공식을 알아야지 뭘 문제를 풀지. 공식 모르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건 거의 뭐 양아치죠. 네, 이거는 그냥 찍겠다는 얘기지. 네, 이 얘기는.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20은 100분의 x 곱하기 y 이렇게 된 거예요. 식으로 쓰래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야죠. 그러니까 y는 얘 넘기면 역수니까 20 곱하기 x분의 100이어서 y는 x분의 2000. 자, 1번식이 요겁니다. 네.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6이랑 x인 직각삼각형이래요. 2번은 여기다 쓸게요. 직각삼각형이래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려야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x예요. 넓이가 y죠. 그럼 그대로 아까 전에 방금 위에 문제에서 넓이식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넓이는 6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번 식은 3x. 네, 요게 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네. 가로가 6이라고 하지 않았어? 상관없어요. x, y 바뀌어도 식은 똑같죠. 네. 여기가 6이고 여기가 x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쓴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만 확인하면 4번, 5번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이미 1번이랑 2번 식이 다른 식이잖아요. 1번은 반비례고 2번은 지금 정비례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이. 자, 3번만 확인하면 되는데. 거리식. 뭐죠? 거리식이 뭐예요? 시간 곱하기 네. 그 뭐지? 그거 뭐니? 시간 네. 곱하기 속도 그쵸.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y는 그냥 3x죠? 2번이랑 식이 똑같네요. 답은 1번이네요. 네. 다른 거는. 4번, 5번은 할 필요가 없죠? 네. 4번, 5번 할까요? 아니요. 식만 얘기합시다. 정사각형의 둘레가 한 변의 길이가 x고 정사각형의 둘레니까 y는 4x. 이게 4번 식이고요. 5번 식은 1분 동안 몇 박수가 85인데 몇 분이냐 그랬으니까 y는 85x. 네. 이렇게 쓰면 이게 5번 식입니다. 그래서 1번 빼고 다 정비례 식이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안 풀어도 되는데 다 풀어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냥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다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에 나와 있는 거. 반비례 관계식 y는 x분의 12 그래프가 x, y 중에 x, y가 모두 정수인 점들의 개수.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거 제가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x에다 뭐 넣는 게 제일 쉬울까요? 이거 10이었나? 제가 어떤 거 넣으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반비례일 때 어떻게 넣으라 그랬는데? 6인가 10인가? 아니, 맞는데 제가 넣는 방식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 약수만 넣으라 그랬어요. 12의 약수.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건 12의 약수. 지금 문제 자체가 그것만 넣으라는 얘기예요. 분수소수 안 만들려고. 12의 약수 뭐 있어요? 1, 2, 3, 4, 6, 7, 몇 개예요? 6개. 그래서 답을 6개라고 쓰시면 틀리죠? 네. 왜요? 점의 수. 마이너스도 되거든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음수, 양수 다 해야 돼요. 12개. 자, 이렇게. 이게 11번이었고요.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반비례예요. 자, 반비례 여기 18이라고 써있어요. 자, 얘가 A인 건 아시죠? A 구하는 식 뭐예요? 반비례일 때? Y, 반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뭐예요? X, Y. 응, 맞아요. X, Y. 한마디로 X랑 Y 곱하면 무조건 18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P의 좌표 보니까 뭐야? 6,A 아니야? 그럼 A가 몇이어야 되겠어? 3. 응, 그래야지 10 곱해서 18이 될 거 아니야. A가 3이죠. 자, 그래서 지금 P의 좌표가 지금 6,3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뭐 하래? QX 좌표의 차가 8일 때. 네. 뭔 차야? X 좌표의 차가 8일 때. 2.PQ Y 좌표의 차?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Q의 좌표가 뭔지 모르죠? 제가 써놓을게요. 지금 P는 6,3이라는 걸 구했어요. 근데 지금 Q가 뭔지 몰라요. A, X, Y라고 쓸게요, 그냥. 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차라고 얘기한 건 6에서 X를 뺐단 얘기예요. 6 빼기 X 한 게 8이란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러면 Y는 자동적으로 얘랑 얘가 뭔지 모르지만 곱해서 18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들어가야죠.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는 뭐 기본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니 정비례 반비례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거든요. 네. 근데 일단 문제를 읽고 근데 안 끝났네 아직? 이해하는 거를 페이죠. 아니 지금 아직 다 안 구했어요. 나 지금 시키는 게 더 있었어. 얘에서의 빼래요. 그게 답이야. 3 빼기 마이너스 9죠. 12. 네, 4번이 답이에요. 요거 구하라고 한 거였네요. 예선 뭐 얘기하려고 했어? 네? 아니, 어. 질문이 끝났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자. 많이 남았습니다. 자, 이런 거 질문을 하나도 안 해줘서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풀 수 있는 거예요? 155초까지 풀어봐서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다 못 풀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상태면 내가 물어본 거 하나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못 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3번 푼 사람 있어요? 왜 질문 안 했어? 14번은 풀었나요? 아우 얘네들 어떡하려 그러니. 몰라 나는. 나는 그냥 설명만 해줄 거야. 그냥 알아서 해. 자, 13번 할게요. 그냥 쭉 설명하겠습니다. 네,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역시 모르는군요. 네, 자,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자, 요 길이가 우선 3이에요. 근데 넓이가 18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를 안 해요. 몇이죠? 얘 몇이어야 돼요? 6. 맞아요. 6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좌표를 볼 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C의 좌표가 X는 5라는 걸 알아요. 근데 Y를 모르죠. 식은 Y는 X분의 A라고 위에 써 있으니까 여기다가 5를 대입했단 얘기야. X가 5니까요. 그래서 Y는 5분의 A가 돼요. 자, 그럼 C의 좌표는 5,5분의 A가 돼요. 자, 이걸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A의 좌표도 알아야 돼요. 지금 AC를 얘기한 거는 왜 얘기했어요? 이 포물선에서 지나는 점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지나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포물선에 지나는 점만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좌표도 보니까 당연히 X는 2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2콤마가 되는 거고, Y를 어떻게 쓸 거냐? 자, 요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Y의 값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보면은 C를 봤을 때 요게 방금 5분의 A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Y가? 여기도 5분의 A겠죠, 요만큼이.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6 더하기 5분의 A예요. A의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여기 있는 6이랑 여기 있는 5분의 A를 합친 길이죠. 이것도 보여요?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할게요. 자,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이제 뭐 구해야 되니? A의 값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6 플러스 5분의 A가 6 플러스 5분의 A가 2분의 A랑 같아요. 그래서 10을 다 곱하고 전체적으로 60, 2A, 그 다음에 5A 이렇게 되세요. 2A를 넘길까요? 그러면 3A가 60이니까 A는 3으로 나눠서 2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늘 한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왜 질문을 안 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번이요. 자, 14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식을 아시면 돼요. 정비례일 때는 얘를 가지고 A를 구하는 식이 X분의 Y였어요. 그러니까 2분의 6이어서 A가 3이고요. 자, 그래프에서 지나고 반비례일 때는 또 다른 색으로 표시하면 이거는 BC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반비례일 때 이 A 구하는 식은 X 곱하기 Y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XY가 B랑 C죠? 네. 그럼 B 곱하기 C가 A랑 같다는 얘기네요?
A가 근데 아까 뭐였어요? 3이었잖아요. 2번이 답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던 A랑 여기 있던 A는 같은 A였다는 얘기예요. 네. 같은 숫자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5번은 보면 이게 원래 15번이 뭐 정비례 반비례 배우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15번이 다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에 딱 좋은 문제거든요. 정비례도 알고 있고 반비례도 알고 있고 계산 순서도 알고 있는지 네, 확인하기 딱 좋은 문제여서 15번이 뭐 거의 대표적으로 이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근데 이제 반비례만 알고 있죠. 마이너스 8이 A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아까 반비례 뭐 하라 그랬죠? XY 곱하면 마이너스 8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P의 좌표가 보니까 얘를 모르죠? 이 자리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A라고, X라고 한다면 X, 4가 지금 P의 좌표예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8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X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가 돼야죠. 그럼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가 되는 거예요. 자, P의 좌표를 알았어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라고. 자, 그럼 이제 반비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비례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 식도 마이너스 2, 4가 지나거든요. 근데 얘는 정비례니까 이 A는 X분의 Y 구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까 정비례는 A 구하는 식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를 해서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반비례를 이용해서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P의 좌표를 구했으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지금 정비례에다 대입하는 게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요. 자, 계산하는 순서를 아셔야지만 풀 수 있으시니까 왜 계속 순서 얘기하는지 아시죠? 뭘 먼저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아예 못하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면 시작을 아예 못하니까. 네. 자, 이렇게 한 게 15번이었고요. 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은 자, 워드 프로세서 3600타의 한글을 입력해야 하는 수행과제가 있다. 1분당 X타를 입력할 수 있는 학생이 3600타를 입력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Y 라고 하자. 정한이는 1분에 200타, 혜경이는 1분에 150타. 이때 정한이는 혜경이보다 몇 분 먼저 과제를 끝낼 수 있는가?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정비례요, 반비례요?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걸 생각 못하면 어차피 못 푸는 거잖아요. 이게 정비례의 문제인가요? 반비례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그거 알아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뭐 맨날 내가 풀어줄 거야? 아니잖아. 네. 그 정도 생각은 해야죠.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숙제는 3600타를 쳐야 돼요. 근데 혜경이는 정한이가 있고 혜경이가 있잖아요. 얘는 1분에 200타를 치고요. 얘는 1분에 150타를 친대요. 누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얘가 적게 걸리겠죠. 그러면 많이 칠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정비례. 많이 치는데 시간은 줄어들잖아요. 반비례죠. 아니야? 네. 요런 생각 혹시 안 들어? 못하겠어 이거? 요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y가 분이래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타수라고 나왔잖아요. 반비례라는 걸 아니까요. 네, 그러니까 y는 x분의 3600이 식이에요.
얘가 A였던 거죠. 반비례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 이제 하나씩 구해봐야죠? 네, 정환이 200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200을 대입하니까 약분해서 18분 걸려요, 정환이는. 옆에다 쓸게요, 18분. 혜경이는 여기다 150을 대입하면 그러면은 나누니까 몇 번 들어가요? 2, 그 다음에 24분. 네, 걸려요. 근데 문제에 뭐라 그랬어요? 정한이는 혜경이보다 몇 분 먼저 과제를 끝냈냐? 그러니까 6분 먼저 끝냈죠.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죠? 네. 자, 이제 뒤에 157부터 160까지 먼저 푸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워크북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장실 좀. 네?